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4라운드 광주 그리고 포항의 경기가 바로 몇 시간 전, 이 영상을 만드는 나의 기준으로는 몇 시간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결과에는 눈이 잘 안 가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경기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팀명 옆에 있는 순위들은 4라운드, 그러니까 4라운드가 정기적으로 흘러갔던 그 시점에서의 순위고요. 지금 순위는 또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 3대2로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했는데요. 한 줄 평, 심판, 눈떠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광주FC와 포항 스틸러스의 3월 22일 토요일 16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경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라인업 내지는 뭐 포지셔닝 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뭐 늘 그렇듯 기본적인 어떤 틀은 4-4-2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오른쪽 윙 김인성 선수의 공격력이 최근 물이 좀 올라와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이 2선 왼쪽 미드필더였던 오후성 선수를 좀 더 아래로 내려서 변형 백5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일부 보였고요. 지금 라인업 보여드리는 것으로 보면 지금 헤이스가 오른쪽 최전방으로 나와 있지만 볼 때는 왼쪽 최전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헤이스 선수가 오후성 선수가 수비를 하기 위해 내려가 있는 그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수비에 가담을 했었고,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뭐 늘 광주가 해왔던 그런 패턴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왔었습니다. 뭐 광주는 사실 이 포지셔닝 하나를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김인성 선수가 있을 때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나왔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사니 선수가 빠진 자리에 최경록 선수가 들어온 거 좀 지켜볼 만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뭐 4-3-3이었다 하지만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보여줬던 게 4-4-2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을 좀 더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4-4-2 지금 포메이션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3-3으로 나왔던 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4-3-3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결국 이제 경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뭐 한 3-3-3-2? 뭐 3-3-2 뭐 대충 이 정도, 뭐 어떤 말 하는지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어정원 선수가 오버래핑을 많이 하면서 조르지 선수를 왼쪽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호재가 서고 오른쪽 윙 김인석, 왼쪽 윙 뭐 어정원,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뒤에서 이제 부담을 해주죠. 이창우나 또 이 김동진 선수가 공격 라인에서 좀 더 도움을 주는 방향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4-4-2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강현재 선수도 한 60분 정도에 투입이 됐었고, 조상혁이나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인업을 만들어 갔었던 게 포항 스틸러스고요. 뭐 포메이션이나 포지셔닝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기서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보면 광주에서는 조성권 선수와 헤이스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포항에서는 오베르단, 이호재, 그리고 강현재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의 양상, 특히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양상을 보자면 세트피스 대 카운터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전의 공격 패턴이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패턴 플레이도 자주 가져가고 이렇게 숫자 싸움도 다양하게 걸고 하는 방식이 좀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세트피스가 조금 더 돋보였던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포항은 광주가 어느 정도 볼 점유하게 둔 상태에서 본인들이 카운터를 때릴 수 있을 때 카운터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때리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뒀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득점은 지공 상황에서 오베르단 선수의 슈팅이 김경민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또 맞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카운터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번 경기 맨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게 결과에 눈이 잘 가지 않는 경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원래 뭐 어떤 영상이든 선수에 대한 비판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동업자 정신 정도는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터프하게 경기할 수 있고 뭐 거칠게 경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동업자 정신이라는 건 가져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정신이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업자 정신이기도 하지만 추가 시간의 기적은 두 팀에게 모두 일어났습니다. 후반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헤이스 선수가 2대1로 뒤지고 있었던 경기에서 끊임없이 또 포항의 골문을 두드린 끝에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어수선해졌던 그 상황, 강현재 선수가 카운터 어택에서 김경민 선수에 대해 때렸던 슈팅이 재차 맞고 나온 걸 다시 한번 슈팅에서 득점을 연결하면서 포항 스틸러스가 3대2로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고소받는 건 좀 무서워해서 어모씨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 장면은 제가 보기엔 이건 무조건 퇴장이 나와야 하는 장면이고 뭐 고의가 있든 없든 바이올렌트 컨덕트는 퇴장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고의성으로 모든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파울이 얼마나 심각했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어머시만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동업자 정신을 좀 가져야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과문 올렸다고 들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 혼난 일은 혼나야 되는 거죠. 그 경기 평가해보자면 주심이었던 박모 씨의 경기 지배력이 큰 사고를 만들지 않았나. 사실 경기 중간부터 아주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결국 하나도 안 물었거든요. 이건 뭐 양팀 모두 어느 정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 깨닫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팀 분석 좀 들어가 봐야겠죠. 득점자는 조성권 그리고 헤이스 선수였습니다. 광주FC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김경민 선수의 아쉬운 실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할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바로 직전 경기였던 김천전에서도 정말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을 했던 김경민인데 첫 번째 실점 김경민이 하지 않을 만한 실수를 하면서 이제 이게 굴절이 되고 득점이 됐고요. 물론 가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막기 어렵지만 김경민이라면 막을 수 있겠다는 장면이기도 하죠. 물론 두 번째는 PK였기 때문에 뭐 이건 건너뛴다 치고 이것도 뭐 브루노의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 세 번째 실점도 사실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면서 급박하게 키퍼가 이제 골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강현재 선수에게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은 후방 실수가 있다는 것도 좀 두 번째로 포인트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실점 위기도 많았고 실점 장면도 많았고 결국은 후방에서 좀 더 간결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끊을 때 끊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경합 상황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경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운 지점들이 꽤 있었어요. 실점 위기 장면 정말 위험했던 장면도 전반전에서만 2차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지점들에서는 광주 선수들의 어떤 실수를 좀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포인트로 조성권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봤는데 이거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사실 방송사 왜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부상 장면 있으면 꼭 그 장면을 열심히 잡으시더라고요. 뭐 도파민이 폭발되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거 약간 기레기 마인드로 다가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지켜줄 만한 건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 시스템은 유럽을 부르짖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유럽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저 조성권 선수는 어쨌든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회복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잘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항 스틸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오베르단, 이호재 그리고 강현재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조르지 골만 넣으면 되는데 입니다. 사실 너무 완벽한 득점 기회마저 조르지 선수가 놓쳐버렸었는데요. 사실 축구력 자체는 저는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태석과 안 맞았던 그 상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이후로 계속해서 이 조르지 선수 경기력도 좀 올라오고 있고 골을 못 넣는다 뿐이지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들인데 사실 그 장면 골을 못 넣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공격수라면 넣어줘야 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좀 더
사실 저는 보면 조르지라는 선수가 좀 더 자신감이 있게 축구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장면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깔아찼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자신감이 좀 안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장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조르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괜찮은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득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박태하 감독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거칠게 나왔어요, 경기를. 조금은 더 깨끗하게 경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물론 포항이라는 팀 색깔이 애초에 좀 터프하게 가고 어 조금은 거칠고 이런 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긴 하죠. 끝까지 앵겨 붙고 왜 포항이라는 팀의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절박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이 어떻게 보면 좀 포항의 색깔이기도 한데 그래도 예전만큼은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물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심의 콜도 사실 좋진 않았어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상 PPT 만들 때는 거지 같은 콜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고 포항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모씨 동업자 정신이 좀 많이 부족해요. 좀 더 커서 경기를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쁜 선수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동업자 정신은 인간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머씨 네,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다음에는 사과문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우는 게 없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하지만 세 번째 포인트, 어쨌든 이기긴 했습니다. 한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는 뭐 제가 완벽한 기록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7경기인가 리그에서 이제 승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되게 경기력도 괜찮았고 마지막 강현재 선수의 득점도 물론 상대가 상당히 어수선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벽한 상황에서의 카운터 어택이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득점에 성공했다는 거, 강현재는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잘 보였기 때문에 포항 슬러스는 앞으로의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런 경기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심판 판정이 좀 좋지 않은 경기들, 뭐 대부분의 경기가 그렇지만, 그리고 이렇게 어머씨처럼 동업자 정신이 부족해서 나오는 파울들, 그리고 나오는 부상들, 이런 경기에서 이런 경기 나오면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경기 결과보다 그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현재 잘했고 오베르단 잘했고 뭐 조르디도 어느 정도 전보다 좋았고 이런 부분들 보면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경기하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좋은 경기 그리고 깨끗한 경기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MVP는 강현재 선수 뽑아봤습니다. 강현재 선수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간 건 아니에요. 30분 정도만 가져갔는데 그 30분 동안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강현재라는 선수는 상대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올 경우 더더욱 그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본인의 능력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박태하 감독도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현재를 선발로 써야 할까, 조커로 써야 할까. 사실 이런 활약 보여주면 또 선발로 써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강현재 선수가 이런 여러 경기를 통해서 좀 성장하는 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경기까지 종료된 시점 기준 모든 구단이 5개의 경기를 모두 치르게 됐고요. 1위 대전, 2위 울산, 3위 김천, 4위 서울, 5위 대구, 6위 강원, 7위 광주, 8위 안양, 9위 전북, 10위 포항, 11위 제주, 12위 수원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 K리그1 4라운드 수년 경기 광주와 포항의 경기 리뷰해 봤습니다. 전술적인 얘기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 좀 더 많이 했었던 시간인데요. 물론 이 생각에도 분명 또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쨌든 다들 같은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K리그가 조금 더 동업자 정신이 투철하고
조금 더 이런 식의 소프트콜로 인한 소프트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드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너무나 이제 불어야 될 것도 안 부르면서 이제 VR은 또 길게 보고 막 이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식의 빠른 템포의 K리그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쨌든 이번 경기로 뭐 여러 팀들, 여러 뭐 레프리들, 선수들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